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 하루 만인 오늘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히려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게 정치검사라고 맞받으면서 양측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긴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시켰다고 했던 어제 검찰의 발표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첫 소식 박사라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검찰은 앞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틀린 내용으로 밝혀진 겁니다. 거짓 발표란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소통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을 함께 수사하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를 묶어서 말했다는 겁니다. 왜 청구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 저도 사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검찰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떠넘긴 것이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수사할 당시에도 증거가 없었다며 맞섰습니다.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언이나 관여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다음 달 2일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란 점을 내세워 개발이 어려운 상수원 보호구역을 쉽게 해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 의원 아들이 보유한 400평 규모의 땅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아들도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금정구 두구동의 하천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표지판이 보입니다. 하천엔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보호구역이 풀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이런 거 불편한 게 제일 많죠. 옛날에 물도 한 번 못 썼어요. 해주면 좋죠. 5층 건물 제한도 있고 이게 일반 음식점 주류 허가 같은 거 만나고 해제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쉽게 또 해제가 안 된다. 지난 5월 이 지역 국회의원인 백종원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쉽게 추진하게 만드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국회 들어 첫 법안으로 상임위가 배정되기 전이었습니다. 백 의원은 총선 때부터 지역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백 의원의 20대 아들이 보유한 1306제곱미터 규모 땅이 있습니다. 조부에게 물려받은 땅으로 공시지가 5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땅값이 더 오르는 등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단체들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합니다. 지역구 이해관계에 너무 꽂혀서 국민 전체에 중요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지난 7월엔 법인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게 핵심 내용인데 백 의원은 부산에 있는 백산금속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는 약 127억 원입니다. 본인 회사가 직접 이익을 보는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입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의 존립 근거까지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이고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백 의원 측은 잘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아들 땅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선거 공약으로 추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법인세법에 대해선 의원이 부자감세 관련 법안은 절대 발의하지 않는데 보좌진이 실수한 것 같다면서 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실제 문제가 유출되진 않았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 문제지를 1시간 일찍 받아봤던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로 문제를 알려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연세대학교에서 수시 전형 논술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문제지를 살펴보는 사이 문제 일부를 본 수험생이 내용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또 다른 고사장에선 문제지가 1시간 먼저 배부됐습니다.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었던 한 수험생이 미리 본 문제 내용 일부를 다른 고사장에 있는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수험생은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모임 측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증거 자료도 보냈습니다. 문항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뭐 그런 정도예요. 자료는 이제 재판에 쓰이는 걸 동의하셨고 법정에서 증언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아요. 이 수험생이 친구에게 보낸 건 단답식 문항 2개, 주관식 문항 1개 등인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연세대 측은 문제지는 연습지 아래 깔려 있었고 전자기기를 가방에 넣도록 해 문제 유출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낸 수험생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연세대 해명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대 논술시험 무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응시자와 학부모는 100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